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기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먼저 문숙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저임금법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정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골자로 하는데요. 네. 즉 어디까지를 최저임금 지급하는 기준으로 볼 건지를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넣는 항목들을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주는지 여부를 따질 때 기본급, 직무나 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만 계산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달마다 주는 상여금과 예. 현금으로 주는 교통비, 밥값, 숙박비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아하. 비록 상여금 명목이지만 사실상 매달 정기적으로 똑같은 돈을 주는 거라고 판단해서 임금이라고 본 겁니다. 예. 결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구내식당에서 식권으로 밥을 먹는 경우는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계의 부담을 덜 돼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월급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기본급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지수당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치면요. 예. 앞서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에 맞게 계산을 해보면 월 최저임금이 157만 원인데 예. 여기서 25%라면 39만 2,500원입니다. 예. 상여금 5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10만 7,500원이 나오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 돈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호호. 또 복리후생비도 계산을 해보면 월 최저임금 157만 원 중에 7%는 10만 9,900원입니다. 예. 복리후생비 총 20만 원에서 10만 9,900원을 빼면 9만 100원이 되죠.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부터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예. 말해서 두 금액을 모두 합치면 19만 7,600원이 되는데 예. 즉 20만 원가량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상여금 39만 원과 복리후생비 11만 원만 따로 받게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각각 50만 원, 20만 원 따로 받았는데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20만 원 정도가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이런 노동자의 경우 내년 월 최저임금이 177만 원으로 올라도 사용자 기본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상여금과 수당을 합해서 5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곳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만 올라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인상 효과를 받게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갈라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올려봤자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계산법을 바꾼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현재 월 157만 원에서 만약에 177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면요. 내년이 돼도 앞서 가정한 것처럼 이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넉넉하게 주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이미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기본급의 인상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린 격이 되니까 노동계에선 이를 두고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월 20만 원을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또 아예 상여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고 복리후생비도 아예 못 받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손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죠. 또 한 번 예를 들면요.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5천 원짜리 밥을 식비로 지급받아 먹을 경우엔 예. 최저임금에 식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 계산해보면 오히려 시급이 600원가량 줄어드는 꼴입니다. 그렇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최저임금법 개혁이라면서 국회를 강하게 규탄했고요. 민노총은 저번 28일 본회의에 맞춰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그 노동계가 그 반응을 할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강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가 또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양측의 입장 좀 잠깐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노동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규탄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경영계는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예.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으로 2,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고요. 예. 또 이는 그동안 재계가 주장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거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TBS 문숙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또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도 당분간 가동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과 대책 어떻게 진행이 될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의 문현군 부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현군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깎였다. 이런 입장을 노동계가 내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개정안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입니까? 먼저 좀 정정해 주셔야 될 게요. 예. 제가 10대 최저임금위원회를 4월 29일까지 하고요. 11대는 제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산입범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10대 때 예. 마지막에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예.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계속 국회로 이 제도 개선 부분 산입범위에 대해서 국회로 넘기자. 예.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노동계위원회에서는 왜 이거를 국회에서 다루냐 산입범위를 예.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보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합의가 안 되고 결국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로 국회로 넘어가서 이런 계약이 법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은 노동계에서는 이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임금,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에 자본들이 기본급을 적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임금 체계를 갖다가 예.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다 갈기갈기 걸레처럼 쪼개놓은 임금 체계를 하나로 최저임금으로 다 산입시키자는 이 어처구니없는 악법 중에도 최고의 악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니 기본급을 막 올려주면은 너무나 빨리 임금이 올라가니까 기본급 눈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수당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가 그게 이제 통상임금 뭐 소송들 있으면서 막 통합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걸 하나로 통합시켜서 최저임금으로 다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라든가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통로들이 무력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치 권력이나 재벌 권력들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뭐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에서 약간의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가졌었고 노동 존중을 제1 국정 과제로 정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그렇죠. 이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자유한국당이랑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칼에 거부하고 순식간에 그 법안 또 이상한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도
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이 예. 단시간에 이렇게 제도 개선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당기고 생계가 달린 문제를 갖다가 방망이 3번으로 끝낼 수 있나 예. 세상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취업 규칙 변경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취업 예, 규칙을 변경을 시켜서 그 노동자들이 불리한 임금 체계를 바로 그냥 그 사용자 입장에서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 그 현행은 지금 과반수 노조나 취업규칙 불이익이 아닙니까? 산입을 다 시킨다는 건 기본급하 최저임금의 각종 복리후생비나 정기 상여금을 갖다가 산입시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임금에서 임금 체계를 예. 바꾸는데 그걸 최저임금 산입 안에 다 집어넣으면 사실상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그렇죠. 불리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런 결정을 취업 규칙만 바꿔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동안에는 합의나 반드시 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갖다 논의라는 게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 그 정도 수준에서 노사 간에 그냥 논의만 하면 바꿔도 무방하다. 예. 그런 계약을 해버렸죠, 이번에. 그렇군요.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양대 노총 모두 대정부 투쟁하겠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예. 한국노총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부 사퇴하신 거죠? 예. 오늘 청와대 앞에 위촉장 전부 다 정부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퇴 선언을 시행되기까지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굉장히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확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보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좀 더 노사정 최임위에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주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뿐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게 지금 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지금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서 결국 무늬만 1만 원 시대를 맞게 될 수도 있는 이 위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문현곤 부위원장과 긴급 전화 연결해봤습니다.